새벽 4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문태수 씨 가족분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이니 빨리 오세요. 서둘러 옷을 입고 택시를 잡았다.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였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남편의 상의를 벗겨내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간호사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쳤다. 손이 멈춰서더니 의사를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급하게 다가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남편의 왼팔 안쪽 전체에 네임펜으로 빼곡하게 써진 글씨들이 보였다. 문태수 1958년 4월 18일. 약 복용 시간 오전 8시, 오후 7시. 저는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츠하이머. 남편이 언제부터였을까?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팔의 마지막 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 박진희 전화번호. 내 번호였다. 내 이름이었다. 남편이 혹시 나를 잊을까봐 내 전화번호마저 팔에 새겨두신 것이었다. 이상하네. 왜 복대를 차고 계셨지? 아, 몇 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셔서 허리 보호 때문에. 내가 설명했다. 의사가 복대를 점검하려 했는데 갑자기 멈췄다. 여기 복대 겉면에도 글씨가 써 있네요. 뭔가 중요한. 복대 겉쪽에 매직으로 쓰인 문장이 보였다. 이 복대는 반드시 아내가 있을 때만 열어주세요. 열어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간호사가 복대를 조심스럽게 풀자 방수 지퍼백안에 편지 봉투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50년은 좋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편지는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다. 남편이 나에게 숨기고 있던 비밀이 무엇일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다니. 그때 의사가 물었다. 환자분이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 적 있으세요? 기억력이나 행동 패턴에서?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주말마다 사라지시는 남편, 향수 냄새 나는 셔츠, 택시에서 발견한 백합꽃. 그것들이 모두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는 걸까? 사실 요즘 좀 이상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을 의심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외도를 의심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선생님, 제 남편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되신 건지 아시나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도. 눈물이 쏟아졌다. 의사가 말했다. 일단 환자분 수술부터 하겠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편지를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환자분이 부인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대 속 편지 봉투를 꼭 쥐고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다. 남편은 왜 이런 비밀을 숨겼을까? 그리고 편지에는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 2주 전으로 돌아가 본다. 그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남편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결혼 생활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아침 세수, 그리고 택시 앞 유리 닦기.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에는 반팔 셔츠를 입으시는데 한여름인데도 긴팔 와이셔츠를 고집하셨다. 여보, 덥지 않아요? 택시 운전하면 팔이 햇볕에 타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늘진 날인데
남편은 대답 대신 넥타이까지 매셨다. 30년 택시 운전하시면서 넥타이는 한 번도 매신 적 없으셨다. 점심은 같이 드시죠? 김밥 싸드릴까요? 아니야, 오늘은 좀 바빠. 그리고 나가시면서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셨다. 무슨 약속이라도 있으신 걸까? 오후에 남편 택시를 빌려 장을 보러 갔다. 운전하면서 조수석을 보니 백합 한 송이가 바닥에 눌려 있었다. 신선한 백합. 누가 놓고 간 걸까? 뒷좌석을 들여다보니 작은 둥근 손거울이 떨어져 있었다. 분명 여자가 쓸 법한 물건. 남편은 평생 여자 손님 물건 같은 건 절대 집에 가져오지 않으셨는데 운전석 옆 작은 수납함을 열어보니 나훈아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바람에 젖은 편지를 좋아하셨던 남편. 하지만 그 옆에 낯선 고아원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성당고아원? 왜 남편이 고아원 전화번호를? 혹시 기부를 하신 건가? 그날 저녁 남편은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셨다. 늦으셨네요. 응, 손님이 많아서. 그런데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여자 향수 냄새. 여보, 혹시 오늘 향수 바른 손님 탔어요? 그냥 차에서 자취가 나는 거 아닐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대답하시는 남편. 평소에는 저녁 뉴스를 보면서 오늘 하루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서 남편이 약을 드시는 모습을 봤다. 처음 보는 약이었다. 여보, 그게 무슨 약이에요? 아, 나이 들어서 건강 챙기려고. 하지만 약통의 라벨을 보니 기억력 개선제라고 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남편은 아침 일찍 또 나가셨다. 교회 안 가세요? 오늘은 일해야 돼. 40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빠지셨던 주일 예배였는데요. 남편이 나가신 후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남편의 끄적거림이 적힌 수첩. 앞장에는 기억할 것들이라고 적혀 있었고, 우리 결혼 40년 차 진이 생일 7월 3일 내 약 먹는 시간. 왜 이런 당연한 것들을 적어두신 걸까?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평소에는 밥상 앞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식사를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멍하니 젓가락만 들고 계셨다. 김치찌개를 좋아하셨던 분이 이번엔 한 숟갈만 드시고는 왜 안 드세요? 그냥 입맛이 없어. 피곤해서. 그 말에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결혼 이후 남편이 밥을 남긴 적은 거의 없었는데 월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다. 하지만 지갑을 놓고 가신 걸 발견하고 급히 전화했다. 여보, 지갑요? 아, 미안해. 오늘은 그냥 갈게. 끊어진 전화. 예전에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 그날 오후 친구 영숙이가 들렸다. 대구에서 올라온 김에 들른다며. 진이야,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네? 아니야, 그냥. 혹시 남편 때문에 고민 있어? 내가 보니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더라. 글쎄, 남편이 요즘 조금 이상해서 주말마다 맨날 나가고. 아, 우리 남편도 그래. 나이 들고 은퇴 앞두니까 나이 들면 다 변해. 영숙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우리 남편도 50 넘으면서부터 이상해지더라. 갑자기 옷도 젊게 입고 머리도 염색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단정하게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 떠올랐다. 40년간 입던 편한 옷 대신 새 옷을 사 입으시기 시작한 것도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야, 순진하기도 해라. 택시기사들 그런 거 많이 듣잖아. 영숙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간다. 아이 하나 없이 살았지만, 아니, 정확히는 내가 불임이라 아이를 못 낳았다. 시집 온 첫 달부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외동아들 시어머니 밑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도 미움받았다. 아들 하나 못 낳냐는 말씀에도 남편만큼은 나를 감싸줬다. 한 번도 원망 소리 하지 않았던 그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적어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남편이 또 12시가 넘어 들어오셨다. 저녁은요? 차에서 김밥 먹었어. 그런데 남편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이번엔 더 진했다. 분명 여자 향수 냄새. 그리고 셔츠 어깨에 분명 화장품 자국처럼 보이는 게 있었다. 여보, 오늘 어디 가셨어요? 북한산 방면이었는데. 북한산? 왜 맨날 그쪽으로만 가요? 남편은 대답 대신 화장실로 가셨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옷을 확인해 보니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누구와의 약속일까? 여자와의 약속일까? 다음 날 토요일 남편은 아침 일찍 준비를 하셨다. 새로 사신 파란색 셔츠에 다림질된 바지. 평소 안 쓰시던 헤어젤까지 바르시더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손님 약속이 있어서. 토요일인데요. 요즘 주말 손님이 많아. 그리고 나가시면서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셨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오쯤 집으로 전화가 왔다. 잘못 걸린 전화였다. 혹시 문태수 씨 전화 맞나요? 목소리가 젊은 여자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 아니요. 여긴 문태수 아내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네요. 끊어진 전화. 하지만 그 젊은 여자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오후 5시쯤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저녁은 집에서 드세요? 아니,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손님 때문에요? 응, 북한산 쪽으로 가. 또 북한산. 자아문 터널 방면이라고 하셨었는데. 일요일 아침 남편은 주무시고 계셨다. 평소에는 일찍 일어나 교회 준비를 하시는데 이렇게 늦잠 주무신 것도 처음이었다. 서재 책상 위에 남편의 다이어리가 있었다. 열어보니까 4월 15일, 성당 방문 5월 3일, 메리 수녀님 상담 5월 20일, 관련 자료 확인. 관련 자료? 그리고 왜 성당에? 혹시 여자가 성당에서 일하는 사람일까? 그날 오후 남편이 나가시자마자 택시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카센터에서 받은 정비 영수증들이 있었다. 모두 북한산 방면, 자아문 터널 근처 카센터들. 그리고 작은 박스 하나. 열어보니 백합꽃이 말라 있었다. 몇 개씩 묶여서. 왜 택시에 말린 백합을 누구에게 주려고? 계기판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작은 메모장이 있었다. 중요한 일 리스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첫째, 자료 찾기. 둘째, 1973년 기록 확인. 셋째, 진이에게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비밀. 넷째, 토요일 오후 2시 잊지 말 것. 다섯째, 약속 장소 성당 고아원. 다음 장부터는 주소들이 적혀 있었다. 모두 고아원들. 성당 고아원, 은총 고아원, 사랑의 집. 왜 고아원들을? 그리고 무슨 자료를 찾는 걸까? 안녕하신가요? 갑자기 누군가 택시창을 두드렸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다. 수녀복을 입고 계셨다. 아, 죄송합니다. 문태수 기사님 차량 만나해서요. 저는 성당 고아원의 메리 수녀입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분이 그 향수 냄새의 주인일까? 남편이 지금 안 계셔서요.
아, 그러시군요. 지난번에 성당 고아원을 방문하셨을 때 제 손거울을 잃어버렸거든요. 혹시 발견하셨나 해서요. 오늘 돌려받기로 했거든요. 그 둥근 손거울이 수녀님 것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주 고아원을 방문하나요? 네, 요즘 들어 자주 오세요. 옛날 자료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1973년도 자료요. 1973년요? 왜 그때 자료를? 잘 모르겠어요. 기사님이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수녀님이 가신 후 남편의 옷장을 뒤져봤다. 미안했지만 너무 궁금했다. 양복 주머니에서 약병이 나왔다. 기억력 개선제 라벨이 붙어 있었다. 왜 이런 약을? 그때 남편 소리가 들렸다. 급히 모든 걸 제자리에 놓고 집 안으로 돌아왔다. 여보 왔어요? 응. 남편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옷이 깔끔했다. 새 옷인 듯했다. 향수 냄새도 여전히 났습니다. 오늘 새 옷 사셨어요? 아, 그냥. 예전 거는 낡아서. 그리고 말씀하셨다. 진이야, 오늘 이야기할 게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말씀하시는 걸까? 그 여자 이야기를? 나 요즘 생각을 좀 하고 있어. 우리 미래에 대해서. 미래? 네. 아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또 그렇게 말씀을 흐리시고 마무리했죠. 그날 밤 남편이 일찍 주무시고 나서 다시 택시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다. 최근 며칠 동안의 기록을 보니 모두 북한산 방면 같은 경로를 반복하고 계셨다. 성당 앞에서 태워주시겠어요? 네, 어디 가시나요? 소양강댐 쪽인데. 녹음된 대화를 듣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상상에 가슴이 아팠다. 그 일이 터진 건 토요일 오후였다. 남편이 점심도 안 드시고 준비를 하셨다. 평소 안 입던 깔끔한 파란색 와이셔츠에 다림질까지 된 바지를 입으셨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빗으시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마치 데이트라도 나가시는 것처럼. 어디 가세요? 오늘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때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시계를 보셨다.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확히 2시까지 가야 하는 듯이.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까지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 잠깐만. 왜? 늦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이 또 가슴을 후벼 팠다. 늦으면 안 되는 약속이 뭘까? 당신,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소리야? 요즘 당신 이상해요. 주말마다 나가시고 향수 냄새 나고 수녀님이랑도 만나시고 대체 성당고아원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다. 진이야, 좀 시간을 갖자. 시간? 시간을 왜 가져요? 각자 생각할 시간.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의심할 줄 몰랐어.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시간이라는 말은 결국 헤어지자는 말과 같잖아.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의심한 게 잘못인가요? 당신이 요즘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주말마다 사라지고 향수 냄새 나고 다른 여자랑 전화하고. 다른 여자? 네. 지난번에 집에 전화 온 그 젊은 여자. 남편은 눈을 감으셨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건 수녀님이었어. 내가 부탁한 일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서 집으로 전화한 거야. 무슨 일을 부탁하셨는데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또 그 말씀.
언제까지 나를 속이실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저는 당신 아내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었던 저한테 당신이 전부였어요. 적어도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고개를 숙이셨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진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가지 마세요. 이야기 끝내고 가세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가셨다. 택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남편은 사라졌다. 그 뒤로는 혼자였다. 혼자서 집에 앉아 있으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낯설었다. 거실에 앉아 계시던 남편의 빈자리, 안락 의자에 걸쳐진 남편의 스웨터,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찬 물컵, 베란다에 널린 남편의 빨래들. 그날 밤 남편은 들어오지 않으셨다. 전화도 받지 않으셨다.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했다. 야, 진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 남편이 나갔어. 뭐? 싸웠어? 응. 나도 모르게 의심했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시간을 갖자고. 영수가 어떻게 해? 영숙이는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면 사과해. 남자들은 자존심 있잖아.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도 결국 일주일이 지났다. 중간에 한 번 집에 들르셨는데 옷만 갈아입고 금방 나가셨다. 여보, 진짜 이야기 좀 해요. 지금은 아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 차가운 목소리에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다. 혼자 남은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옛날 결혼사진첩을 꺼내봤다. 1984년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 남편은 짙은 파란색 양복을 입고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그때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희 씨를 평생 지켜줄게요. 그런 남편이 이제는 남인 것만 같다. 며칠 후 택시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문 기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네, 왜요? 손님들이 불평하셔서요. 택시 운전하시다가 멈춰 서시고 한참 생각에 잠기신다고. 그리고 어제는 방향을 잘못 드셔서 손님이 화내셨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요즘 남자들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30년 동안 운전하신 남편이 길을 잃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비를 좋아하셨다. 비 내리는 날은 손님도 많고 돈 벌기 좋아라고 하시며 늘 비가 오면 기분 좋아하셨는데 전화를 걸어봤다.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엔 정말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생각했다. 혹시 나한테는 비밀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여자가? 아니면 건강 문제라도?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그리고 전화벨 소리에 깼다. 새벽 4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문태수 씨 가족분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이니 빨리 오세요. 그렇게 서둘러 병원에 왔고 지금은 몇 시간에 걸친 남편의 수술이 무시히 끝나고도 남편의 복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복대를 살펴보기로 했다. 복대 안에 있던 방수 지퍼백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와 서류들, 그리고 50년은 좋게 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13살의 내가 7살인 진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진수의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빚보증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쫓겨 새벽에 급히 이사하던 며칠 전 아버지가 찍어준 사진이었다. 그게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몰랐다. 진수는 내가 사준 줄무늬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다. 남편은 내 오래된 사진첩에서 이 사진을 찾았나 보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을 들고 그렇게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나 봅니다. 편지를 집어들자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다. 사랑하는 진이에게.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이걸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많은 기억을 잊었다는 뜻이겠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게 2년 전이야. 의사는 아직 초기라고 했지만 난 알겠더라. 점점 기억이 흐릿해지는 걸 말이야. 2년 전? 2년 동안이나 혼자서 이걸 견뎌오신 거야? 내가 걱정돼서 숨겼어. 내가 아플까봐. 하지만 가장 걱정된 건 내가 죽으면 너 혼자 남는다는 거였어. 그 말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주말마다 다닌 곳은 진수를 찾기 위해서였어. 박진수, 1966년생. 1973년 내가 잃어버린 내 남동생 말이야. 진수? 진수를? 편지를 읽는 손이 더욱 떨렸다. 1973년 나는 13살이었다. 진수는 7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아버지는 빚에 시달리고 계셨다. 그날 갑자기 이사를 해야 했다. 채권자들을 피해. 새벽에 도둑처럼 말이다. 동생 손을 꼭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버스 터미널에서 진수의 손을 놓쳤다.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던 잠깐 사이에 없어졌다. 그 후로 진수를 찾지 못했다. 아버지도 얼마 안 가 돌아가셨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편지를 계속 읽었다. 2년 동안 주말마다 고아원들을 다녔어. 입양기관들도 찾아다녔지. 성당 고아원의 메리 수녀님이 많이 도와주셨어. 1973년 자료를 찾기 위해 편지 아래에 있던 작은 수첩을 펼쳤다. 2022년 10월 알츠하이머 진단.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진수를 꼭 찾아야 해. 2023년 1월 성당 고아원 방문. 1973년 기록 대부분 화재로 소실. 2023년 3월 미국 입양기관 연락. 박진수의 자료 확인. 2023년 9월 진수 발견. 시카고에서 의사로 활동 중. 2024년 6월 진수와 첫 연락. 누나를 그리워하고 있었음. 2024년 7월 진수가 한국 방문 예정. 기억이 남아있을 때까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남편은 알츠하이머로 고통받으면서도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찾고 있었던 거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매주 고아원을 갈 때마다 하얀 백합을 가져갔어. 내가 진수가 백합을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그 향기를 기억할까봐. 아, 택시에서 발견했던 백합이 이거였구나. 향수 냄새는 고아원에서 만난 수녀님들과 선생님들 때문이었어. 너를 의심할까봐 매번 씻고 왔지만 송거울은 메리 수녀님이 택시에서 떨어뜨리신 거야. 진수의 입양 기록을 찾아주시려고 자주 만났었거든.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내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때로는 내가 누군지도. 하지만 팔에 적어둔 내 전화번호만큼은 매일 확인해. 내가 너를 잊을까봐 무서워서. 여기 메모들을 보니 박진수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되네요. 특히 복대 안에 든 편지와 작은 수첩에도 남편의 상황과 복대 이야기는 병원에서 유명해졌다. 남편의 수술을 마친 의사에게 내가 봤던 메모들을 보여드렸다. 진수는 제 동생이에요. 50년 전에 잃어버린. 아, 그렇군요. 환자분이 이분을 찾는데 힘쓰셨던 것 같은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연락하실 수 있으신가요? 환자분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에게는 가족의 만남이 긍정적인 자극이 되거든요. 진수, 진수가 어디 있지? 나는 편지 봉투 안을 더 뒤졌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종박 의사 시카고 메모리얼 병원 가정의학과 한국 방문 예정 2024년 7월 15일. 오늘이 7월 13일. 진수가 이틀 후에 온다고? 의사 선생님,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틀 후에 한국에 와요. 그때 다른 간호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급히 중환자실로 갔다.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여보, 여보, 들려요?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보더니, 누구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나를 모르시는 걸까? 하지만 남편은 팔을 보더니, 아, 진이구나. 미안해. 내가 또 잊었네. 여보,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진수는, 진수는 찾았어? 네, 찾았어요. 이틀 후에 와요. 우리 진수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행이야. 내가 내 가족을 찾아줄 수 있어서.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팔에 적힌 글씨들을 다시 봤다. 문태수 1958년 4월 18일. 약 복용 시간 오전 8시, 오후 7시. 저는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다. 다행히 의식을 찾으셨네요. 혹시 통증은 없으신가요?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셨다. 아파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 끝났으니까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진수도 오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아쉬움이 느껴졌다.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박진희 누님이십니까?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다. 50년 만에 듣는 상상만 하던 진수의 목소리였다. 진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누나, 정말 누나세요? 문 기사님이 입원하셨다고 수녀님이 연락 주셔서. 진수도 울고 있었다.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원래 모레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급히 비행기를 바꿨어요. 1시간 후면 병원 도착해요. 그럼 진짜 오는 거야? 누나, 50년 동안 누나를 찾았어요.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주저앉았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진수가 온다고? 네. 1시간 후에 도착해요. 정말 찾았구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끝까지 해냈네. 의사가 다가왔다. 긍정적인 소식은 환자분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에게는. 얼마 후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다. 응급실로 방금 어떤 남성분이 오셔서 문태수 환자를 찾으세요. 의사라고 하시는데. 진수다. 나는 뛰어나갔다. 응급실 로비에 서 있는 남자. 키가 컸고 말쑥한 모습이었다. 진수야? 그가 돌아봤다. 50년 만에 보는 내 동생. 7살 진수의 얼굴이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내 기억 속 그대로였다. 누나. 진수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응급실 로비에서 우리는 둘 다 대성통곡했다. 미안해, 진수야. 너를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누나. 오히려 제가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낯선 곳에 있었어요. 죄송해요.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우리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50년을 기다린 남매의 재회를. 진수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누나, 매형은 어떠세요? 병원에서 말하기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 하지만 알츠하이머가 있어. 제가 봐드리겠어요. 가정의학까지만 알츠하이머 환자들도 많이 봤어요. 진수를 데리고 중환자실로 갔다. 남편은 진수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웃으셨다. 진수, 진짜 왔구나. 매형, 진수예요.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진수가 의사들과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내 동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진수가 말했다. 다행히 외상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요. 며칠 안에 상태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도 아직 희망은 있어요. 정말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누나. 병실에서 우리는 50년의 이야기를 나눴다. 진수야, 그날 뭐가 일어난 거야? 진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도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어릴 때 기억이라. 하지만 버스터미널에서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발견됐대요. 혼자 울고 있었다고. 그 후에는 성당에 맡겨졌다가 1년 후에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의사였던 양아버지 덕분에 저도 의사가 되었고요. 가족은 아내와 두 아이가 있어요. 큰 아들은 13살, 딸은 7살이에요. 나와 같은 나이에 동생을 잃었던 나이. 누나가 자주 나왔어요. 꿈에서도 기억 속에서도. 줄무늬 러닝 셔츠와 함께. 줄무늬 러닝 셔츠? 제가 입고 있던 거요. 그날 버스터미널에서 갑자기 기억이 났다. 그날 아침 진수에게 입혀준 새 러닝 셔츠.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양어머니가 보관해 주셨대요. 제가 버스터미널에서 입고 있었다고. 며칠 후 남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진수는 호텔에 묵으면서도 매일 병원에 왔다. 매형,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남편은 진수를 보면 항상 반가워하셨다. 진수, 내가 의사가 됐다니. 매형 덕분이에요. 저를 찾아주셔서. 주말이 되자 진수가 말했다. 가족들이 내일 도착해요. 누나도 꼭 만나셨으면 해서요. 다음 날 진수의 가족을 만났다. 아내 수자는 한국 교포 3세였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다. 아이들은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알았다. 안녕하세요, 고모. 13살 테드는 내가 동생을 잃었던 그 나이였다. 우리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입양된 걸 원망했어요. 나를 버린 건 아닐까 해서요. 진수야. 하지만 양부모님이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내 누나가 널 사랑했을 거라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눈물이 났다. 맞아. 너를 너무 사랑했어.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제니가 내게 다가와 꽃을 건넸다. 하얀 백합. 아빠가 고모도 백합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 남편이 매주 가져갔던 그 백합. 너희 고모부가 진짜 대단한 분이야.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 진수가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설명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의식이 또렷했다. 진수가 물었다. 매형, 제가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지? 제가 일하는 병원에 알츠하이머 전문센터가 있어요. 최신 치료법들이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셨다. 고맙지만 나는 여기서 지니와 있을래. 아니에요, 매형. 저희 집에 오시라는 게 아니라 치료 때문에 한 달 정도만이라도요. 남편은 나를 바라보셨다. 괜찮아요, 여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진이야, 나는 내 가족을 되찾아 주었어. 이제 충분해. 아니에요. 아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한 달 치료를 위해 진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기로 했다. 출발 전날 남편이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진이야, 미안해. 내가 너를 곁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얼마나 큰일을 해주셨는데요. 알츠하이머가 더 진행되면 나는 너를 못 알아볼 거야.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알고 있으니까. 인천공항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50년 전 버스터미널에서 진수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진수가 웃었다. 저도요, 누나. 시카고 생활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진수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작은 정원에 장미가 피어 있었다. 남편의 치료는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 진수가 데려간 메모리얼 병원의 김 박사는 한국인이었다. 글쎄요, 희망을 버리기엔 너무 이르네요. 최근 개발된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를 병행하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남편이 여전히 희미한 미소로 대답하셨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 나는 진수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테드는 나를 따르며 한국어를 배우려 했다. 제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림 속엔 진수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나와 남편까지 있었다. 예뻐라. 우리 제니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어느 주말 진수가 1973년 입고 있었다는 줄무늬 러닝셔츠를 가져왔다. 50년 동안 보관해온 그 옷. 양어머니께서 내 누나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낡고 다른 그 옷을 만지며 울었다. 어떻게 이걸 50년 동안. 수잔이 위로했다. 가족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게. 남편의 치료는 서서히 진행됐다. 어떤 날은 맑았고 어떤 날은 흐렸다. 맑은 날에는 남편과 공원을 산책했다. 진이야, 여기는 낯설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흐린 날에는 남편이 나를 못 알아보셨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누구죠? 그럴 때마다 팔에 적힌 글씨를 보여드렸다. 문태수 사랑하는 남편. 진이의 남편. 영원한 수호자. 남편이 적어둔 글씨 아래에 내가 추가한 문장들. 3주가 지났을 때 김 박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환자분의 인지 기능이 예상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말 진수가 제안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가요. 아이들도 가본 적 없대.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남편이 물으셨다. 진이야, 우리 결혼 몇 년째지? 40년이 다 되어가요. 40년. 긴 시간이네. 그 시간 동안 내가 잘해준 게 있었나? 차창 밖을 보며 대답했다. 당신은 내 평생의 가족을 찾아주셨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진수 가족, 나와 남편. 제니가 한국말로 소리쳤다. 김치, 김치. 모두가 웃었다. 한국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하는 구호를 배운 것이었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속에서 남편이 말씀하셨다. 진이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치료는 더 받아야 하는데. 한국이 좋아. 내 기억들이 있는 곳. 밤에 호텔에서 진수가 말했다. 누나, 매형 말씀이 맞으세요. 익숙한 곳이 더 좋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의료진이 더 좋잖아. 의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한 거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진이야, 고마워. 뭐요?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도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낯설게 느껴졌던 공간이 다시 포근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소파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다. 이제야 집에 온 것 같구나. 여보,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야.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 그날 밤 남편은 깊이 주무셨다. 나는 진수가 미국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다. 50년을 기다린 재회, 40년을 함께한 사랑,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들. 한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다. 남편의 상태는 나날이 변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번갈아가며 찾아왔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남편이 갑자기 말씀하셨다. 진이야, 오늘 어디 갈까? 어디로요? 약수터. 오랜만에 가보자. 예전에 매주 갔던 그 약수터. 두 팔을 껴안고 걸으며 남편이 말씀하셨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가 1984년이었지? 그때 내가 입은 옷이 기억이 생생한 날이었다. 줄무늬 블라우스에 페도라 모자. 맞아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날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어. 약수터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남편이 또 말씀하셨다. 고맙구나. 4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갑자기 멈추셨다. 여기가 어디지? 집 가는 길이에요. 집? 내 집이 어디지? 그런 순간들이 점점 많아졌다. 겨울이 왔다. 진수가 가족들과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남편의 상태가 걱정돼서 매형, 기분이 어때요? 남편은 진수를 보더니 잠깐 생각하시더니 우리 아들 진수야? 진수는 놀랐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네, 아버님. 저예요. 남편은 아들처럼 여기셨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테드와 제니도 남편에게 다가갔다. 고모부 안녕하세요. 남편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으셨다.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컸구나. 수잔이 속삭였다. 인지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은 여전하네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모두 집에 모였다. 진수 가족은 호텔 대신 우리 집에 묵었다. 제니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다. 남편은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셨다. 노래가 끝나자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 집에 이렇게 큰 가족이 모였구나. 모르겠다. 진수를 아들로 알고 계신 건지, 제대로 알고 계신 건지.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의 행복이. 새해가 밝았다. 1월의 어느 추운 아침, 남편이 잠에서 깨지 않으셨다. 여보, 여보.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수면 중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고통 없이 가셨을 거예요. 뭔가 준비했던 것과 달랐다. 알츠하이머로 천천히 잃어갈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갔다. 진수를 찾아주고 가족을 회복시켜주고 마지막까지 모든 기억을 간직한 채로. 장례식 날 수많은 택시 동료들이 왔다. 문 기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하신 분. 진수가 조사를 읽었다. 매형은 제게 단순히 누나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두 번째 아버지였고 은인이었습니다. 50년 만에 가족을 되찾게 해주신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진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매형이 미리 부탁하셨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상자 안에는 한글로 써진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진이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기 전에 갔다면 나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야. 내 가족을 찾아주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고 내가 많은 것을 잊더라도 너에 대한 사랑만은 절대 잊지 않았어. 진수를 찾아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행복하게 살아줘, 진이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편지 아래에는 1984년 우리 결혼식 사진 한 장. 그리고 뒷면에 남편의 메모.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문태수, 진수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자주 화상 통화를 했다. 누나,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아. 테드가 화면에 나타났다. 고모,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잘한다. 우리 테드. 열심히 해라. 집에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진수와 아이들이 서 있었다. 깜짝 방문. 진수야? 왜 연락도 없이? 누나 혼자 있을까봐. 우리 한국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제니가 그림을 내밀었다. 고모랑 고모부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남편과 내가 함께 웃고 있었다. 고모부는 천국에서도 고모를 사랑하신대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렇다. 남편은 어디에 있든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알츠하이머에 맞서 끝까지 가족을 지켜낸 그 사랑처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